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교토입니다. 네, 교토고요. 네, 제가 지금 이 호텔은 그래도 조금 조명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라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저도 좀 세팅 좀 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해외 나오니까 확실히 라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잠깐 했는데 오늘은 제가 프론트에서 좀 밝은 데로 좀 달라. 그랬더니 방의 컨디션은 똑같다. 그런데 그래도 오스카보다는 조금 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라방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혜지님 어서 오세요. 네, DNS WKS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스테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네, 혜지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홍뽕님 네, 역시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는 코치님. 이 모자를 이번에 샀는데 잘 산 것 같아요. 네. 쉐이프가 제 마음에 딱 들어요. 예.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고급지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를 위한 선물로 가장 마음에 듭니다. 네. 남편이 골라줬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그래도 제가, 패드를 보고 할 수 있어요. 네. 너무 다행히. 근데 좀 좁기는 한데, 뭐, 그래도, 네. 할만합니다. 네. 혜진이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교토는 예전에 투어로 왔다가 이번에만 제대로 여행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도시가 예쁘네요. 예뻐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여행은 못했고요. 오늘은 오사카에서 교토 오고 그리고 이제 요 동네 호텔 근처에만 조금 돌아다녀다가 내일부터 이틀간 중심 그 유명한 곳을 좀 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호텔을 아웃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침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고 갈 것 같아요. 네. 민지한밤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도시예요. 아, 그래요? 교토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지금 기온 거리라 그래서, 좀 오래된 거리예요. 예, 그래서, 가와라마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감호강 쪽은 좀 올드한 도시고, 예, 그 다음에 백화점 아래쪽은 조금, 요즘 그 명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만 좀 걸어 다녀 봤어요. 예, 그랬는데, 그냥 우리나라 뭐 경주라고 하죠. 그런데 진짜 일본 도시 같은 느낌이 들고, 예, 특히 그 게이샤, 예, 그 거리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예, 몇 분들을 봐서 또 신기해 했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혜진님, 어서 오시고요. 네, SY맘님,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 해피 LKH 여행 중에서도 뵐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모자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러네요. 이번 여행은 이 모자가 다 하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모자가 백화점에서 굉장히 비싼 모자예요. 예, 그랬는데 한국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이 청회색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루에다가 그레이를 섞인 거. 예, 그리고 얘가, 이렇게 토끼털로 얇게 이렇게 좀 깎아서 만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쉐이프가 되게 예뻐요. 예, 저한테 어울리고, 제가 여기 사이즈가 좀 작아요. 예, 그래서 모자 사이가 쉽지는 않은데, 얘는 딱 마음에 들어요. 네. 민재아 님이 교토의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올려줘 보세요. 교토 어떤 점이 좋은지. 네. 어서 오세요. DNS WKS님 일본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저 차 한 잔만 따르고요. 이 호텔이 요런 게 예뻐요. 요런 게 예쁜데, 정작 서비스는 없어요. 그래서 물도 안 줘가지고 지금 제가 정수기 가서, 예, 물,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네. 요런 거만 예쁘게 하네요. 이 호텔은. 되게 비싼 호텔이거든요.
근데 서비스가 너무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차에서. 네. 차는 좋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브랜드를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교토가 예쁘네요. SY밤님이 미접종자라 여행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데, 코치님 글 보면서 대리만족 중이라고. 미접종자들은 PCR 검사하면 될걸요? 예, 그래도 여행 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잠깐만요. 조금 어두워졌네요. 제가 잠깐 지금 빛이 좀 어두운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네. 지금, 네, 됐습니다. 네. 네. 우아해 보인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잔이 예뻐요, 잔이. 잔이 제가 딱 좋아하는 잔이에요. 30대, 40대 중에서 특히 싱글들, 결혼 안 한 분들은 그 일본 여행을 혼자 2박 3일 정도로 많이 오시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비행기도 저가 항공 많아요. 그리고 호텔도, 비싸지 않은 호텔. 어떤 분은 1박에 5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호텔은 여기가 1박에 33만 원, 4만 원, 35만 원 조금 떨어지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뭐 5만 원짜리 호텔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있고 이제 동네에 있는 데서 뭐 식사하고 편의점 음식 먹고 그다음에 걸어 다니고 이게 또 그들의 힐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는 실버드릴에서 그렇게는 여행 못 하고요. 예. 그냥 도심 한가운데 지하철 타기 편한데 이런 데로 이제 있어야지 편하니까.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기동성이 좋잖아요. 저보다. 예. 그래서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 내서 한번 와보세요. 괜찮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축구도 참 재미있게 16강이 올라갔고 또 슈룹은 어제 또 끝났죠. 네. 호텔에 따라 좀 다르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 아이패드로 넷플릭스가 이제 앱이 깔려 있으니까 예. 그런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게 좀 달라요. 예. 그 나라 별로 방영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슈룹은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지 않나요, 넷플릭스? 제가 생각하기엔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가물가물해요. 네, 그래서 어젯밤에 넷플릭스를 슈룹은 봤어요. 근데 마지막 회가 조금 더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서로 그냥 서로 고생했다 이렇게 훈훈하게 예 여러 출연자들 다 나오게 만들고 예 그렇게 끝난 것 같아요. 약간 싱거웠다. 근데 뭐 재밌었어요. 넷플릭스 있죠, 한국에는. 예, 근데 일본에는 없어요. 일본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은 넷플릭스에 없고 슈룹만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거 가져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로그인 다 해서 왔거든요. 그런 게 역시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어디나 갖고 다녀야 되는구나. 특히, 이런 호텔 같은 데나 아니면 저가 호텔 같은 데는 정말 몇 개의 채널이 안 나와서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패드 있으면, 넷플릭스를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또 유튜브로 또 소식 다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왜 이렇게 내 소식을 많이 알고, 이렇게 한국 소식을 많이 아나 했더니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2001년도에 3년도까지 캐나다 살았었는데, 그때는 진짜 한국 방송을 보기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디오 테이프 녹화되어 있는 거 빌려다 보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벌써 20년 됐죠. 20년 돼서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에 사는 게 전혀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돈이 좀 비싸죠. 아무래도 저는 지금 관광지만 다니다 보니까 식사비가 진짜 비싸다고 느껴요. 식사비가 별로 저희가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소식하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비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네, 그래서 이번은 쇼핑을 덜하고 예 그냥 좀 편안하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네, 모자 따뜻해 보이죠? 예, 맞아요. 모자 따뜻해 보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모자를 2개 샀는데 얘는 좀 비싼 거고요. 하나는 조금 싼 거를 샀습니다. 네. 와이파이 속도는 괜찮은가요? 예, 지금 와이파이로 쓰고 있어요. 이 호텔이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비싼 호텔이어가지고. 어제 그 오사카에 있는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 조도가 너무 낮아서 전혀 방송을 할 수도 없고 와이파이 속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빠르진 않았어요. 여기는 좀 빠른 것 같아요. 한국의 날씨가 어떤가요? 예, 추웠다, 더웠다, 아직 좀 추운가요? 여기는 따뜻해요. 저는 일본 분들이 옷을 어떻게 입나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나라에서 입는 패딩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몽클레이라든가 어떤 롱패딩 이런 거 많이 입는데 여기는 그냥 퀼트된 그냥 누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누비 돼 있는 그냥 하프 사이즈의 패딩들을 나이 들었나 뭐 나이 젊나 이렇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얇아요. 훨씬 더 얇아요. 우리는 패딩 안에 구스가 들어있잖아요. 대부분. 예, 거위털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그냥 호패딩인 것 같아요. 호패딩. 예, 그거 하나 있고 목도리 두른 사람들도 거의 없더라. 예, 그래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따뜻해요. 네. 찻잠이 참 이뻐 보입니다. 제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코치님 가져가신 건가요? 제공되는 거예요. 이 호텔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고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굿 네이처 호텔이란 데인데 좋은 거는 로케이션 그 가와라마 지역이라는 게 교토에서 중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토역은 좀 떨어져 있어요. 시내에서. 근데 여기에 호텔인데 이제 모토가 친환경이래요. 근데 손님을 불편해요. 일단은 보통 그 냉장고에 생수 2병은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텀블러 2개가 있어요. 예. 근데 왜 우리가 남의 쓰던 텀블러는 찝찝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게 2개가 있고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먹어라. 그리고 텀블러는 판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일회용품 전혀 없고요. 네, 전혀 없고. 네. 그런데 요런 것들은 예뻐요. 지금 요 닭이 예쁘죠. 여기에다가 요렇게 따라 마시라고 요런 세팅.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래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쁜 것 같아요. 네. 근데 차는 맛있어요. 네. EBS 교육 거기 제가 나왔다고요? 옛날 프로 아닐까요? EBS는 옛날 거 많이 해가지고 제가 EBS를 되게 많이 했어요. 부모도 했고 뭐 부모 특강도 했고 또 오은영쌤하고 나온 것들도 있고 제 유튜브에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거 모아놓은 거 있어요. 카테고리에 거기 한번 보시면 제가 출연했던 영상들 많아요. EBS 교육 대기획에서 샤론 코치님 인터뷰 나온 거 봤어요. 이게 아마 저거 아닐까요? 공부란 무엇인가. 그게 제 데뷔 방송 작품인데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EBS 좀 많이 해가지고. 네. 유튜브에 떠서 보다가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랬어요? 네. 층간소음을 잘 이겨내는 법 없을까요? 코치님 방송 보니 마음이 따뜻하고 편해집니다. 층간소음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대부분 윗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는. 근데 대부분 아닌 경우도 많아요. 옆집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위에 옆에. 예.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심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소리에 예민하면 자꾸 신경이 쓰이면 짜증이 나고 더 크게 들리고 화가 나고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개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진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건물 진 사람들이 엉터리로 쳐서. 그런데 가해자고 피해자가 있는 거죠. 우리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해결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저라면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관리실에 문의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그냥 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둔해지는 게 제일 좋아요. 둔해지는 거.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건물을 그 건축의 문제지 개인이 조심을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도 아이한테 아이들이 보통 다다다다닥 걷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한 명 한 명당 발을 들고 걸어라 라고 말하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해하고 그래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이러고 자꾸 마음을 조금 이렇게 추스려 보세요. 저는 그게 층간소음을 견뎌내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정말 이사 가야 되고. 네. 정확한 답이 아니죠. 네. 아, 옛날 거예요? 아, 그럼 옛날 그 영상일 것 같아요. 네. 네. 어서 오세요. EBS에서 학교란 무엇인가를 만들 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출연해달라고, 인터뷰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첫 방송이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그날 또 기억도 나요. 비가 왔어요. 근데 저희 타워 옆에 바로 매봉역이 있고 매봉역 가기 전에 EBS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이소 건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쫄래쫄래 가서 그냥 크로마키로 촬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방송 첫 작품이 된 거예요. 데뷔 작품. 지금 같으면 막 풀 메이크업하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밤에 저녁에 뭐 6시인가 7시인가 오라 그래가지고 진짜 화장도 안 하고 그러고 가서 찍은 거예요. 정말 웃기죠. 그게 첫 작품이고 두 번째가 이승현과 백인의 여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타트깡쇼. 예, 이렇게 예, 방송의 순서는 됩니다. 네, 네. 이선영님, 무심하고 둔해지라는 말씀이 정말 맞아요. 둥글게 생각하니 덜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층간소음은 그 사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을 부시고 다시 져야 돼요. 어렵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뷰티풀님이 저희는 밑에 집에서 자꾸 올라오셔서 층간소음 힘들었네요. 아침 7시 30분마다 매일 올라오셨어요. 진짜 억울해서. 그러니까요. 거의 윗집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리고 아파트가 안에는 다 이렇게 통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다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소리가 들려도 꼭 그 집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 지혜로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위트님. 네. 네, 김수님, 층간소음 대처 저랑 똑같으세요. 코치님 모자가 흰 가디건과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예, 제가 원래 여행 올 때는 정말 이렇게 정말 심플한 티셔츠 같은 거만 입고 왔었어요. 근데 오면 꼭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세계 어디를 가도 유튜브를 찍어요. 그런데 매일 그냥 면티 입는 것보다 내가 좀 귀찮더라도 약간 러블리한 옷을 한두 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방송용 의상으로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뽕도 좀 들어가 있고 색상도 화사한데 이 모자랑 또 어울리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스타에 올렸던 스커트도 그거 서울에서 입기 힘들어요. 패딩에 막 정말 칠랄레 팔랄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진 찍을 때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용기 내서 예,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분 좋게 보라고. 네. 뷰티풀님, 무심해지란 코치님 말씀이 현답 같아요. 그러려니 했더니 이제 안 오십니다. 네, 맞아요. 내가 마음을 둥그렇게 하면 상대가 뾰족해 있다가도 같이 둥그러워지거든요. 네, 어차피 그 집에 살아야 되니까. 네, 네, 오늘 가디건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이 신경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에 꽂히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저는 예전에 운전 배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멀리 봐라, 멀리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운전대를 처음 잡는 사람이 멀리 볼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운전대를 똑바로 잡고 있나 아니면 내 앞에 차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통사고 나죠. 교통사고 나죠. 그렇죠? 근데 멀리 보면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급함, 그리고 자기 본인에 대한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작게 좁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멀리 본다면 좀 여유가 생기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상대도 굉장히 여유 있게 봐줘요. 그러면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또 무심해지면 덜 예민해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또 아이를 키우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만 조금 이거 화면 좀 더 낮춰볼게요. 제가 너무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너무 위가 너무 여기가 장식이 없어가지고 예, 예쁘지가 않아요. 예. 이제 패키지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리턴 연장 여행을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교통편이에요. 패키지는 기사도 있고 가이드도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또 교통편을 뭘 이용해야 되는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만 다니면 돼요. 그냥 차에 타고 자라 그럼 자고 그 다음에 설명 들어라 설명 듣고 내려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인 여행들은 교통편이 제일 중요하고 특히 차가 없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이 없잖아요. 내가 오사카에서 공항까지 거리, 여기는 교토예요. 교토에서 공항까지 거리 감이 없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첫 번째 한 일이 이제 돌아가는 그 교통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텔에서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자기가 외국에 안 나가본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정말 관광 안내소. 예. 투어 인포 있죠. 거기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하철이라든가 기차라든가 회사가 여러 개 있죠. 근데 일본은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교토는 한큐 라인이라고 있거든요. 한큐 라인이 운영하는 그런 투어 안내소가 있어요. 예, 관광 안내소죠. 근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여기서는 그 표를 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표를 팔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공항까지 가는 그런 기차표. 네, 그리고 교토에서 하루 동안 버스를 탈 수 있는 일일 패스권 이런 걸 다 거기서 팔더라고요. 저희는 그거를 이제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호텔을 찾으러 갔다가 그 다음 생각해 보니까 여기 공항도 물어봐야겠다. 또 갔다가 세 번째 아니야 일일 패스권도 있을 것 같아. 이래서 3번을 갔어요. 같은 곳을 갔다가. 근데 가장 정확한 걸 얻게 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그 가이드 맵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DP에 놓잖아요. 아무나 가져갈 수 있게. 여기는 그런 걸 되게 아끼나 봐요. 꼭 물어봐야 돼요. 한국어로 돼 있는 게 있니? 그것도 없어. 영어로 돼 있는 게 있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지 안에서 정말 무슨 깊숙한 곳에서 한 장씩 꺼내줘요. 그런 맵을. 그래서 참 이런 걸 여기는 아끼는구나.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런 걸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항상 그런 관광 안내소에 가서 정보를 받아라.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사춘기 심한 아들 초5 데리고 일본 가고 싶은데 지역이 어디가 좋을까요? 같이 노천 온천은 못 즐기겠죠? 오사카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어요. 예, 도쿄는 디즈니랜드가 있고, 예, 근데 5학년 정도면 아마, 유니버셜 스튜디오 좋아할 것 같아요. 거기를 가고요. 그 다음에 노천 온천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여탕, 남탕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중탕 바깥에 노천 온천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탕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방 같은 찜질방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엄마가 아들만 데리고 간다면 이 아이가 혼자 목욕탕 들어가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예, 만일 아빠가 가면 아빠랑 같이 남탕으로 들어가는 거는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일본의 온천은 오늘은 여기 그러니까 A, B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여탕, B가 남탕이면 그 다음 날은 바뀌어요. A가 남탕, B가 여탕. 그래서 이거는 음양의 조화. 그리고 남탕만 계속하면 남자 냄새가 밴대요. 여탕만 계속하면 여자 냄새가 배고. 그래서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바꿔요. 그래서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면도기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바꿔서. 네.
일본은 그런 패스권 판매하는 곳에 계신 직원분들이 한국어를 잘하셔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하는 게 어려워서 무섭더라고요. 아마 도쿄라든가 큰 데만 한국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는 없었어요. 예, 일본어가 영어만 가능했고요. 그리고 요즘은 파파고에 우리가 네이버에서 파파고를 찍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위치를 내가, 공개할 수 있다. 그 권한을 주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이스로도 통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로도 돼요. 문자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을 찍으면 그게 번역이 돼서 읽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써보면 되게 좋아요. 예, 파파고. 예, 파파고 많이 쓰고 상인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꼭 파파고가 아니더라도 여하튼 통역 번역해준 앱을 사용하더라. 상인들도. 네.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에 없는 정보까지, 예, 인터넷 정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블로그에다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유는 우리 샤밀리들이 혹시 오사카나 나라나 교토 갈 때 교통편을 좀 정확히 알아라. 일본 정보가, 그 일본에 올라오는,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정보들이 거의 3년 전 정보가 많고, 최신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호텔 위치에 따라서 여기 촘촘히 있기 때문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올려놨어요. 블로그 보고 하세요. 이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네. 뷰티풀님, 아까 초이 아이랑 공부하다가 버럭 한번 했는데 잠시 쉬었다 아이랑 얘기해서 서로 열심히 하기로 약속했어요. 마음이 조금 그랬는데 코치님 라방에서 목소리 들으니 자스민차 마신 것 마냥 차분해져요. 코치님 오늘도 너무 그냥 감사드려요. 초이 아이랑 공부할 때 다 싸워요. 화나고. 그런데 애기라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질 거예요. 애기잖아. 이제 뭐 9살? 그렇죠. 10살 이하는 애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마음 푸시고요. 네. 그래서 실제 정보는 여러분 절대 그리고 이제 그 제1번 정보 중에서 뭐가 있냐면 간사이 패스 뭐 이런 식으로 광역에 쓸 수 있는 패스권을 사라. 아까 자유이용권 같은 거, 특히 교통. 근데 그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많이 써야지 이익인 거예요. 실제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오래 못 써요. 여기는 기본이 지하철을 타던 버스를 타던 230엔이에요. 그러니까 2,300원이 한 장이란 얘기예요. 1회권이. 근데 보통 700원, 800원, 900원 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3번 이상 타야지만 내가 이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갔다가 그냥 왕복만 한다. 그럼 이익 아니에요. 내가 1000엔을 썼는데 내가 쓴 거는 460엔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국에서 이걸 끊는 게 이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와서 끊어도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패스가. 그래서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네. 허접한 것도 생각보다 많고 할인폭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이 사람들 손해 안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 와서 그냥 해도 괜찮다. 괜찮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일은 교토버스 1일권을 끊었는데 이유는 이게 만일에 애플페이라든가 아니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도 페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표를 끊기가 불편한 거예요. 여기는. 버스는. 지하철은 그냥 티켓 기계가 다 있어요. 현금으로 하기 편하거든요. 그런데 버스는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끄는 거예요. 패스권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정말 3번, 4번 타야 되는데 그래도 하루에 저희가 2개씩 갈 거라서 4번은 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했습니다. 네. 레이첼 여행 중 라방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 정리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왜냐면 그러니까 외국 지명이고, 잘 들어도 모르지만 글을 쓸 때는 한 번 더 찾아보고 정확히 쓰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글을 제가 나중에 봐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정리하는 거는 일단 인스타보다 검색하기가 쉽고 나중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보고 그대로 여행하라고 제가 더 꼼꼼히 정리해 놓습니다. 네. 근데 뭐 쇼핑이거나 이런 거는 다 개인 차이가 있으니까 인스타에는 가볍게 올려놓고 블로그에는 오히려 정보 위주로 지금 꼼꼼히 올려놓습니다. 제가 오사카에서 마지막 날 그 하얏트 리젠시라는 호텔에 묵었어요. 패키지의 마지막인데 거기는 굉장히 외곽이에요. 근데 외곽이 뭐가 좋냐면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가깝대요, 거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올 때는 우리가 가야 될 지역에 가까운 곳을 호텔로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유니버셜은 보통 이틀권을 끊더라고요. 2일 동안에 보는데 저는 미국에서도 가봐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는 안 갔거든요. 근데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분들은 꼭 가시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또 만화에서 봤던 거 그런 거 보면 또 재밌잖아요. 저희 딸도 지난번 제가 딸하고 오사카 왔을 때 몇 년 전에 그때 갔었어요. 네,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네. 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뭐 맛있는 뭐 해리포터 맥주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명한 것들. 근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 네, 버거도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일본에 와서는 그래도 일본에서 먹어서 맛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먹어보려고 해서 오늘은 우동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는 이제 일본의 반찬 같은 건데 그냥 밑반찬 같은 아니면 그 장아찌 같은 그런 반찬을 상품화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교토가 좀 유명하대요. 그래서 먹었는데 돈이 좀 아깝다. 예. 그리고, 여기가 가마메시라 해서 작은 가마솥밥. 근데 거의 약간 짭짤해요. 그래서 굴 넣은 거를 좀 먹었는데, 양이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정말 쌀을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워낙 쌀을 잘 안 먹잖아요. 밥을 잘 안 먹는데, 여기는 정말 밥을 제가 먹을 양의 4배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어요. 밥을 한 공기 이만큼 먹는 것 같아. 자, 일본은 정말 쌀을 많이 먹는구나. 밥을 많이 먹는구나. 근데 밥이 맛있어요. 네. SR 진호님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하고 가면 무조건 가야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왕이면 호텔을 되게 멀거든요. 유니버셜 가까운 데다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오히려 낫다. 거기가 메인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본은 이동할 때 차비가 많이 들어요.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요금이 2,300원이라고. 한 구간에. 우리는 지하철 몇백 원이잖아요. 여기는 엄청 비싸요. 뭐 택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택시는 아예 못 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하철도 이게 회사가 여러 개가 있어서 환승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예,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호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가려면 거기에 가까운 곳을 가고 저처럼 시내 한복판에 있으려면 시내가 좋아요.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는데 교통이 되게 중요하다. 교통비가 비싼 데는 그래요.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도, 생각보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맨하탄에다가, 맨하탄 외곽에 호텔을 잡고 차로 움직이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맨하탄은 주차가 안 돼요. 예. 어떤 데는 정말 막 5만 원도 있어요. 5만 원. 네. 얼마에 5만 원이었지 그때? 10분이었나?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막 15분, 20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막 커머셜만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이 있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큰 도시일수록 지하철 가까운데 걸어갈 수 있는 대로 반드시 호텔을 잡아라. 이게 훨씬 더 현명한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이 막 낭패 보는 분들 많아요. 맨하탄이 비싸니까 좀 외곽에 호텔을 얻고 나는 차로 이동하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주차 불가다. 주차 불가다. 예. 오사카도 차비가 너무 비싸. 차비도 비싸고 밥값은 지금 식사비는 한국도 많이 비싼 것 같아요. 한국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비싸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빠르빼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막 생크림에다가 막 쿠키에다가 막 예쁘게 만드는 거 우리 데이트할 때 많이 먹었던 거 옛날에 젊을 때 여러분들 지금도 빠르페 드시나요? 근데 일본은 빠르페가 되게 유명해요. 근데 교토는 대부분 아이스크림을 그 말차 아이스크림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말차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봤고 빠르페 먹어봤어요. 2번 먹었죠. 그래서 내가 1년치 먹을 말차는 다 먹었다. 이제 안 먹는다. 이렇게 됐죠. 한국 많이 춥죠. 예. 한국은 날씨가 정말 추웠다 더웠다 하고 옷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옷이 막 패딩도 우리가 뭐 그냥 얇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거위털 들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밍크로도 둘러싼 거 하나, 정말 패딩도 보통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기후 탓인 것 같아요. 기후 탓. 그래서 성격도 막 불 같고 물 같고 뜨거웠다 차가웠다 냉온탕 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변덕스러워 보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성이 기후에 따라 다르니까 기후에 적응하는 문제이니까. 근데 여기는 날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옷들도 그냥 얇은 그냥 패딩이라 할 수도 없어. 그냥 누비 그냥 코트 같은 거 하나 입고 다니고 부럽더라고. 좋겠다. 옷값도 많이 안 들고. 그리고 색깔도 다 그냥 일본식으로 좀 약간 칙칙한 거. 이런 색 입은 사람 없는 것 같아. 거의. 그냥 뭐 회색, 브라운, 뭐 이런 거. 칙칙한 색깔들.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네. 추웠는데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기후가 확실히 국민성도 만들고 기후가 뭐 가옥 구조, 주택의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 옷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딱 알겠어요.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저 사람은 한국 사람. 근데 20대들, 30대까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글로벌화 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말해야지 알아요. 말해야지. 근데 60대, 70대들은 딱 보면 알겠거든요. 딱 구분이 돼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글로벌하게 패션이고 영양이고 다 비슷하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돌아다니면서. 네. 그 가이드가 얘기했는데 일본 그 여자분들이 한국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막 이렇게 알록달록 입는 거 되게 부러워한대요. 예. 옷을 어떻게 저런 거 입을 수 있냐고. 맞아요. 사계절이라 옷값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사계절도 아닌 것 같아. 10계절 되는 것 같아. 왜? 겨울도 온도차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계절이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겨울도 정말 따뜻한 겨울, 그 다음에 정말 추운 겨울, 외출도 못하는 겨울 이렇게 막 나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계절이 아니라 10계절 같아요. 완전히. 봄도 또 추울 때 엄청 춥고 막 눈 오는 봄도 있잖아요. 예. 여름도 막 숨 막히는 여름이 있고, 예. 정말 우리나라는 계절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나라 갈 때인데요. 나라. 예, 오사카에서 나라를 가는데, 그 지하철에, 이렇게 앞줄, 제가 앉은 쪽에 한 2-3명 앉았고, 맞은편에 한 2-3명 앉아 계셨어요. 근데 여자들이 단체로 여행을 가더라고요. 근데 막 계속 그 지하철에서 부시럭 계속 그래요. 시끄럽게.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50대, 60대 되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 모임에서 왔나 봐요. 그래서 과자랑 사탕, 초콜릿 이런 거를 한 6-7봉투를 사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총무가 샀나 봐. 총무가 과자를 한 6-7봉투를 샀어요. 그리고 작은 지퍼락에다가 그 인원수대로 딱 나누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봉투 하나 뜯어서 7인분으로 나누고, 또 사탕 봉투 하나 뜯어서 7인분 나누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보니까 이케아 그 비닐, 예, 지퍼락,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딱 나눠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요. 그랬더니 정말 이 받는 사람도 고개를 90도로 인사하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받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애들만 그러지 않아요?
애들 뭐 나눠줄 때 우리 어른들이 50, 60 먹은 그 어른들이 놀러 간다고 과자를 그렇게 n분의 1로 나눠서 봉투로 받진 않지 않나? 그건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나라는 사탕 한 알도 똑같이 나누어야지 서로 분쟁이 안 생기겠구나. 왜냐, 섬 안에서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작은 일로 서로 화가 나 있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분쟁이 일어나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밑에 발자국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엘리베이터에 타면 아무리 관광지라도 발자국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없잖아요. 다르더라고요. 딱딱 이렇게 쓰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저는 또 하나 뭐가 좋은 게 봤냐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했을 때 안전벨트 있죠. 근데 우리나라 안전벨트는 항상 그 색이 똑같지 않아요? 검정색으로. 아니면 회색으로. 즉, 내 자리랑 옆에 자리 구분 안 되죠. 우리나라 안전벨트는. 근데 여기는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쪽 사람이 쓰는 안전벨트는 회색, 이쪽 사람이 쓰는 거는 검은색. 이렇게 달라요. 그래갖고 딱 내가 차를 탔을 때 나는 검정색, 내 파트너는 회색.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첫날만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세심하구나. 이게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호텔들이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 그래서 제가 사는 주상복합도 그 거주자들이 쓰는 그 카드를 대야지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거든요. 여기는 한 단계 더 진화됐더라고요. 자, A호텔은요, 카드를 누르면요, 제가 만일에 13층이에요. 룸이 13이 자동으로 딱, 불이 들어와요. 다른 데는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게스트가 13층에 이제, 숙박을 해요. 그러면 내 카드로는 13층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오늘 호텔은 내가 카드를 대면 13층이 반짝반짝거려요. 한 번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거예요. 올라갈 거니? 얘가 반짝반짝거려요. 인식을 해서. 그럼 내가 버튼 눌러요. 그러면 작동을 해요. 이렇게 계속 발전되고. 또 하나는, 우리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키오스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기본적으로, 식당에 갔을 때 우리 주문 우리가 직접 다 하죠. 테이블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바깥에서 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카페나 이런 데는 바깥에서 오더를 하지만 레스토랑은 의자에 앉아서 주문하잖아요. 오더하잖아요. 호텔방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호텔방에도 뭐가 있냐면 클리닝 할래? 청소할래? 전체를 청소할래? 부분을 청소할래? 아니면 안 할래? 그걸 내가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진화되더라. 자, 앞으로는 호텔도 무인으로 다 될 것 같아요. 예, 굳이 사람이 필요할까? 이렇게 다 아는데. 예, 이렇게 발전하더라. 물론 제가 한국에서 호텔을 많이 안 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호텔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물론 지방에 출장 갈 때를 제외하고는. 근데 일본이 코로나 끝나고 호텔들이 이제 망한 데도 많고, 리모델링 하면서 첨단 IT 기술을 많이 적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 신기한 거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일본 얘기 재밌습니까? 네. 우리가 몰랐던 것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한국하고 다른 거. 정말 많은 사람이 현금을 많이 써요. 아직까지도. 네. 물론 카드 다 받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현지인들은 거의 다 현금을 쓰더라.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미국과 다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팁이 없어요. 그게 제일 편해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거스름돈을 받아도 막 고민해요. 이거를 팁박스에 넣어야 돼? 내가 가져야 돼? 팁박스에 넣으면 마음 편하지만 내가 가져가면 되게 찝찝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도 주는 거 다 받아가면 돼요. 개운하게. 예. 이게 너무 편하다. 생각보다 편하다. 팁 전혀 없어요.
한국은 요즘에 뭐 고깃집 가면 10,000원 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20,000원 줘야 된다고. 그럼 고깃값이 뭐 한 12만 원 나오는데 팁은 2만 원. 그럼 미국에서 보통 20%, 25% 요구하거든요. 팁을 써 있어요. 이렇게.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금액이. 그래서 제가 항상 미국에서 밥 먹을 때는 팁이 너무 비싸다 이런 느낌 받아요. 근데 한국도 좋은 식당은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일본은 팁이 없다. 세상 편하다. 이거 하나 진짜 편하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그 약간 그 단단한 조금, 비닐인데 그 지퍼락이 좀 단단한 그런 비닐이 어디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1,000엔짜리 몇 개랑 동전을 갖고 다녀요. 예, 동전을 갖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작은 거는 다 현금으로 많이 지급합니다. 예, 큰 것들은 카드를 쓰긴 하지만, 네. 그리고 그러면 그 동전을 뭐 하느냐? 동전은 뭐 절이나 아니면 신사에 가잖아요. 그 신사에 가면 그 기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절에 가면 그냥 요렇게 그 요만큼 있는 그 돈만 딱 들어가는 그 칸만 있고 큰 박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괴짝 같은데 위에만 있어요. 그래서 돈을 딱 넣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통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이렇게 넓어요. 넓고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 돼서 동전을 딱 던지면 따다닥 소리가 나요. 그게 약간 그 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신에게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딱 넣으면 동전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 2번 박수를 치고 기도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동전은 그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그냥 기도할 때. 예. 불전압. 네네네. 맞아요. 코치님 팀 얘기 궁금했는데 기본적인 얘기인가 하고 못 여쭤봤는데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런 일 기본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또 세상 편해, 일본은. 그런 거에 대해 깨우네요. 그 대신에 소비세가 10% 다 들어가는데, 식당도 이런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소비세가 들었다. 그러니까, 제이킹, 세금이 콤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세금이 별도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다 포함이거든요. 우리는 만일에 메뉴가 12,000원이면 세금 포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은 식당에 따라서 다르게 표기하더라고요. 세금이 별도이다. 세금이 뭐 포함됐다 이렇게 별도예요.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요. 물건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텍스프리라 그래서 물건인 경우는 이제 가끔 리펀 받을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은 아예 이제 세금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건 또 다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인형을 샀는데 어떤 작가의 그 핸드메이드 작품인데 거기는 텍스프리가 적용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르다. 예, 달라요. 예, 근데 여튼 팁 없는 거는 세상 편해요. 예, 우리나라 불전함은 일단 우리는 그 불전함에 동전을 안 넣죠. 우리가 100원짜리, 500원짜리 돈을 안 쓰잖아요. 아예 거의. 그런데 보통 지폐를 넣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누구 얼마 넣는지라기보다는 글쎄요 안 보죠. 나중에 뭐 CCTV나 아니면 스님들이 거둘 때 보겠죠. 근데 일본은 다 동전을 써요. 그냥 기도할 때 대부분. 그리고 동전을 이렇게 뿌리듯이 던져요. 그럼 따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동전 수백 개 넣는 건 거의 이렇게 해서 많이 썼어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네. 코치님은 어쩜 그리 말씀을 잘하실까요? 빠져듭니다. 그랬어요? 그냥 설명을 편안하게. 코치님, 일본은 마스크 다 잘 쓰고 다니나요? 얼마 전에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유럽은 실내외 왜 안 쓰고 다녀서 코로나 전에 여행하는 것 좀 좋아.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소독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일단은 실내에 들어갈 때 다 소독기가 다 있어요. 어떤 거는 내가 버튼 눌러야지 소독이 찍 나오고 어떤 거는 그냥 자동 오토. 예, 그래서 손을 다 대요. 그리고 조금 작은 식당들은 온도도 돼요. 체온도 돼요. 체온도 다 재고, 그래서,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와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조금 좋은 식당들은 정말 따뜻한, 물수건을 준다. 예. 두툼한 거. 보통 한국은 지금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일회용을 많이 쓰는데 일회용도 그게 가격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정말 허접한 것도 있고 좀 톡톡한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좀 톡톡한 거 주고 좀 좋은 식당은 다 따뜻한 물수건을 많이 줘요. 예. 그래서 다 써요. 100% 쓰고
체크 다 한다.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더 예민하다. 예,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 좀 여유 있게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정아님, 코치님 얘기 들으니 당장이라도 일본 놀러 가고 싶네요. 아, 기회가 되겠죠? 네, 마스크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진 찍을 때만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머니에 있고, 사진 찍을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여행지에서도 노 메이크업이잖아요. 화장을 안 해요. 근데, 그래도 화장을 안 해도 안경을 쓰는 게 좀 사진이 예쁘게 나와요. 예, 화장을 안 했는데 안경까지 안 쓴다. 그러면 눈이 너무 작아 보이죠. 예,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거나 아니면 안경을 쓰는 거거든요. 예, 노 메이크업에. 네. 근데, 마스크를 쓰고 안경까지 쓰면 김 서리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못 써요. 그래서 마스크만 쓰고 그냥 다니다가 사진을 찍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안경을 얼른 끼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예. 원래는 제가 여행 갈 때 여러분 인스타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큰 그 가방이 있어요. 이렇게 매는 거. 거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뭐 여권, 돈, 뭐 기타 등등 다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거워요. 되게 무거운데 유럽이나 이런 미국은 특히 유럽은 소매치기 너무 많아서 백팩을 멜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정말 돈은 내 안에 몸 앞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일본은 좀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그래서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맨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남편하고 있다가, 돈키호테라는 유명한 그 양판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화장실 갔다 오다가 서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 시간이 1, 2분도 안 되는데 온갖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핸드폰도 없어, 여권도 없어, 돈도 없어. 남편이 다 갖고 있어. 제가 약간 공포에 떨었어요. 공포에.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거 내가 찾으러 올 텐데 왜 걱정을 하느냐 하는데 순간적으로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큰 가방 말고 그 포토에 가서 작은 걸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여권하고 돈도 그냥 1,000엔짜리랑 동전, 핸드폰, 안경 이렇게 딱 갖고 다녀.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공포스러웠구나. 아, 공포스러웠다. 그래서 네, 큰 돈은 필요 없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오늘도 이제 식사하면서 뭘 느꼈냐면 저도 교토 자유여행이 처음이니까 패키지를 한번 왔었고 그때는 정말 후루루 다녀서 주마 간산 스타일 다녔기 때문에 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유여행을 하면 이제 구석구석을 보게 되는데 항상 시행착오를 겪죠. 예, 뭐 음식을 주문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이 돈을 쓰거나 이랬을 때. 근데 전 다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다음에 올 때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도전해보고 해봅니다. 예, 해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정보를 볼 때도 이 사람이 몇 번 한 사람인지 진짜 선수인지 아닌지 아니면 자기도 처음 해본 사람들 정보를 들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내가 한 정보가 제일 좋고 그리고 만일에 다른 사람 정보를 얻으려면 적어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정보를 들어야 돼요. 뭐 여행이든 어쩌든 그게 꼭 상업적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만일에 이제 뭐 호텔을 확인할 때 저는 앞으로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조도를 확인할 거예요. 예. 제가 항상 위치를 먼저 확인을 했고 그다음 사실 뭐 가격을 너무 싼 데는 불안해서 제가 못했는데 호텔은 진짜 중요한 게 뭐 어떤 샴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1인한테 어떤 서비스가 됐는지 그리고 조도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전 너무 어두운데 지난번 호텔은 깜깜한데 빛만 있어요. 근데 타월을 이렇게 펼쳤는데 타월에서 그 섬유 막 나오는 거 있죠. 막 펄펄펄 다 먼지로 보이잖아요. 그게 불빛에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 불안한 거 얼마나 이 집이 더러울까, 청소는 제대로 할까, 이런 느낌. 보통 한 몇 년 전에 왜 중국이든 한국이든 호텔에서 이 호텔 청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엉터리를 한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컵도 씻어서 먹어라, 커피포트도 씻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조도를 저는 다음에는 꼭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두운 데는 너무 그러니까 위생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호텔은 좀 밝아서 좀 다행이네요. 그래서 방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데는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용 공간,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공간, 예를 들어서 뭐 카운터라든가 레스토랑이나 이런 인테리어가 굉장히 많이 홈페이지에 나와요. 근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룸이 얼마나 깨끗한지, 개인한테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 선정할 때, 여러분 다 이렇게 고르잖아요. 호텔 같은 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들이다. 내일은 이제, 제가 이틀 버스권을 끊었어요. 그래서, 교토 관광 지도를 봤더니,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우리 호텔을 중심으로. 그래서 두 구역을 이틀 동안에 보고, 네, 그 다음날 새벽에 6시에 나가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제 일정이고, 열흘간의 일본 일정을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걷고, 하루에 보통 17,000보, 18,000보 걷거든요. 그래서 운동화 필수고, 네. 그리고 또 짐을 줄인다 그래도 또 한 번도 안 쓴 물건들,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또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짐을 줄이는 게 쉽지는 않구나. 또 없으면 불편하니까. 예, 마지막으로 팁을 드린다면 꼭 여러분이 해외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진짜 불편하다. 다른 거 다 사도 되는데 이거 사기도 힘들고 불편하다. 이런 거는 뭐냐면, 네, 손톱깎이입니다. 네, 손톱깎이를 꼭 여러분 여행 갈 때 여행용으로 그냥 준비해 놓는 게 좋은데, 이거는 절대로 비행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기내에 갈 수 없는 거니까 짐 실어야 되는 거야. 큰 가방에 넣으셔야 돼요. 큰 가방에 넣고 여행지에서는 갖고 다니다가 또 비행기 탈 때 큰 가방에 넣고,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 뭐 다른 거는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경하고 선글라스. 특히 선글라스에 만약 도수가 필요하다. 안경은 당연히 도수가 있어야죠. 이거는 적어도 2개 이상 가져와야 돼요. 거의 잊어버릴 확률도 많고 깔고 앉을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워낙 편의점도 많고 가게도 많고 큰 의미 없어요. 제가 항상 여행 오면 옷을 많이 사는데 일본은 옷도 안 사게 되더라고요. 산 게 없어요. 예, 정말. 예, 그래서 다른 것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요거를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만일에 이제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으로 마무리될지는 제가 여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웠습니다.